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네, 오늘이 바로 6월 10일이네요. 6월 항쟁 27주년 기념일입니다. 27년 전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장례식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들고 일어난 시민들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큰 열매를 따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서울 시내에 온통 체류가스가 자욱했는데 그 와중에도 뮤지컬을 보겠다고 지금 서울의회로 쓰이던 건물이 그때 연극 공연장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길게 그 체류가스 속에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그 장례식 행렬 속에서 제가 했습니다. 7년 전 광주의 죽음, 고립된 채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암흑의 시간들은 결국 7년 후 그렇게 6월 항쟁으로 한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 너무 당연해서 쉽게 잊고 사는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된 것은 불과 그때로부터 27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해 7, 8, 9월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열풍이 가져온 가장 큰 사회 변화는 정치적으로 군사 독재가 사라졌고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조합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해방 이후 30년 동안 결성된 노동자 배수가 1,700개였는데 그 노동자 대투쟁 3개월 동안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1,300개였습니다. 그 2년 동안 훨씬 더 많이 생겼죠. 그렇게 싸운 덕에 우리가 지금 노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토제 손님인 MBC 노동조합 정영합 위원장이 해고될 것이 뻔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왜 맡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지난주 그 정영합 위원장이 하는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빚이 있어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나 KBS나 주류 언론에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 학교 다닐 때 사회공헌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살면서 언젠가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남들 열심히 데모하고 사회활동할 때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걸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괜찮은 대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젊은 시절에 주장했던 그런 희망들이 사회적으로 싹튼 것도 아닌데 적어도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언론이라는 데 종사하고 있는데 맨날 그럴싸하게 폰만 잡지 말고 제대로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공정보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지. 누가 바꾸겠냐. 그러면 누가 할래?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가 제일 적격자야. 네가 이번에 해야지 라고 하면은 야 내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차마 못해요. 안에서는. 예. 그래서 다들 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에 그 말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거저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4년 전 광주, 27년 전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 빚지고 있는 거죠. 언론 노동자들은 그 빚을 공정보도 사수 파업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전혀 없는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11번째 노동학 개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 명의 만화가와 글 작가들이 초대 손님으로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종강의 노동가 꿈. 유월항쟁 27돌을 맞아서 모든 언론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유월항쟁이 아니라 7, 8월 대투쟁이었습니다. 처음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월항쟁은 점차 그 참여의 폭을 넓혀서 서울 도심에 150만 명의 인파가 모일 정도로 대단했지만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온 뒤 급격하게 투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거리에서 넥타이 부대와 최루탄 가스가 사라질 무렵에 노동자들은 울산에서부터 새로운 투쟁의 서막을 열었지요. 1987년 7월부터 10월까지 3,000건이 넘는 파업이 발생했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122만 명이나 됐습니다. 당시 10명 이상 노동자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33만 명이었는데 그 3분의 1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겁니다. 그때 공단에 들어서면 늘어선 공장들마다 파업, 점거 농성, 조업 중단, 휴업 등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가끔 정상조업하는 이상한 사업장이 한두 개씩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면 그 회사도 또 파업이었고요.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사실상의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활동가들은 1년에 한두 개도 만들기 어려웠던 민주노조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노조 설립 신고 서류들을 만들면서 하루에 몇 개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월 항쟁의 계급적 한계와 6.29 선언의 기만적 성격을 꿰뚫어본 노동자들이 형식적 민주화 요구를 실질적 경제민주화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좀 말이 어렵고 잘 귀에 안 들어오시죠?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정치적인 민주화에 무관심했던 노동자들이 세상이 좀 좋아진 뒤에 비로소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극단적인 시각이 서로 공존합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들은 어떤 노동자가 야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내뱉은 말로 역사 앞에서 참 무색해지더라고요. 새삼 6월 항쟁의 주역이었노라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방송에 소개되는 사람들 말고 지금 유명해진 사람들 말고 그때 그 대열의 끄트머리쯤에 겨우 참여했다가 전투경찰에 쫓기면서 골목에 숨어 두려워 떨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것이 궁금합니다.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훌륭한 투사들 말고 겁먹은 눈으로 대회 끄트머리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저녁에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생전 처음 어깨를 당당하게 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거의 정년이 가까워졌겠죠. 정년팀을 앞두고 있는 6월 항쟁의 전사들은 지금 자식들의 학비, 결혼 비용 마련 걱정으로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한 구청에서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저녁 자리에서 애타게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 업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절차가 개시됐는데 그 신청자들의 사연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맡은 거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겠다고 애쓴 진짜 노동자들이야. 지금 운동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거나 노동자 간부도 아닌 사람들,
농성장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구사대나 정경한테 얻어맞고 쫓겨나서 그 뒤에 취업도 안 되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때 부상당해서 진료받았다는 기록도 없고 그 활동을 입증해줄 자료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좀 유인물 한 장이라도 구해오라고 찾아보라고 부탁을 해보지만 어디서 구해볼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술 조서를 최대한 잘 받아주는 일밖에 없어. 정말 안타까워. 그러나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진정한 민주화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일하는 성공회대학 노동대학 수업은 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 해온 노동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어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강의 중에 그 노동자는 이때 이 투쟁으로 백몇십 명이 해고됐고요. 그때 몇 명이 구속됐고요. 누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누구는 스스로 분신했다가 겨우 살아났고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30일 자신이 다니던 버스회사 정문 앞에서 목을 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 진기승 씨의 이야기를 끝으로 노동자들이 수없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전통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를 그 중심에서 직접 싸워온 노동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서 수강생들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딴청 피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몰입된 강의였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노동자가 답했습니다. 계속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좋은 여성을 만나서 연애하는 동지도 있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죽음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적이 꼭 있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돌파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요, 죽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 뒤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좀 가혹하다고 할 만큼 죽음에 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죽음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 동지가 지금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 지켜보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스스로 목을 맸다가 일찍 발견돼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사회자였거든요. 그 질문한 사람이 계속 또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할 길을 잘라버리시면 좀 곤란하죠. 다른 수강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강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전 나중에 그 집요한 질문자가
혹시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사를 제가 기차에까지 배웅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구입했다는 기차표를 그 노동자가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전 기차가 오기 전에 몇 번이나 열어서 객실과 좌석 번호를 다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기차표가 잘 있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요. 다행히 제가 객실과 좌석 번호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차가 왔고 그 노동자는 떠났습니다.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그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집에 무사 귀환했습니다. 배터리가 꺼져서 몰랐는데 전화기를 켰더니 전북 시내버스 진기승 동지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슬픈 밤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에 좋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진기승 씨는 자결치도 바로 다음 날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주호민의 어색한 사이.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가객이 온데 물 한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이까. 오늘은 과객 때가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만화가 네 분이 어색한 사이를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종강 선생님도 그 초대석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의 게스트가 오셨고요. 네, 제가 오늘은 여기 초대 손님이어서 오늘 코너 명칭은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가 아니고 주호민의 어색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손님입니다, 저도. 네. 하종강 선생님이 여기 오신 이제 만화가 분들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아 작가님부터. 안녕하세요. 만화가 유승아입니다. 저는 여기 만화책 속에서 밀양 부분을 그렸고요. 제목은 할매야 할배야 밀양 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그리는 이경석이라고 하고요. 그 섬과 섬을 잇다해서 쌍용 자동차 관련해서 그만 죽여라를 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박혜성입니다. 저는 섬섬 프로젝트에서 그 코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 취재해서 만화 그렸고요. 만화 제목은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주류 만화가 나영신입니다. 저는 콜트콜텍을 맡아서 들리지 않는 연주라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종강입니다. 저는 그 섬과 섬을 잇다 책에서요. 재능교육 사건을 맡았고요. 늑보 작가로 오늘은 참석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섬과 섬을 잇다라는 만화책인가요? 이거 만화와 글이 섞여 있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7명의 만화가와 7명의 글 작가가 7개 장기 투쟁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접 만화로 글로 기록을 해서 책을 한 권 냈잖아요. 네.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섬과 섬을 잇다고, 섬섬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걸 진행했던 그 기간 동안에 붙였던 작업의 명칭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참여한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을 모신 겁니다. 네. 근데 모시고 보니까 근데 한 분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왜 특별하게 따로 놓으시려고 그러는지. 네. 그리고 이선옥 작가님. 저희 노동학개론을 항상 그 대본을 써주시는데 항상 조용히 스튜디오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옆에 계속 앉아 계셨는데 깜빡하고. 우리가 그냥 투명 인간인 줄 알고 넘어갔어요. 어떤 걸 맡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꼴트꼴트 이야기를 썼고요. 이선옥입니다. 네. 이 책은 처음에 누가 기획을 한 건가요? 기획한 사람이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아는데요. 네. 두 분이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글 작가 중에서는 이선옥 작가가 대표 작가로, 만화가 중에서는 유승아 만화가가 대표 만화가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쿵짝쿵짝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작업을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유승아 쌤하고 저하고 가끔 만났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장기투쟁 사업장 얘기를 계속 좀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승아 쌤도 이제 용산 만화 그린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어떻게 기록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룰루랄라라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딱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기획안을 막 쓰고 작가들을 막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용산 1월 달에 용산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만화가들이 이제 만화를 6명이 그렸는데 처음에 이제 용산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권에서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개발 지역에서 만화를 또 이제 엮어서 6명의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개발 문제인데 우리 세 번째는 전국에 있는 곳을 한번 지금 곳곳에 좀 그런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걸 좀 다루는 걸로 세 번째 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던 차에 마침 이선옥 작가와 저와 이렇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성가 서물 있다를 읽었는데 여기는 이제 7개 투쟁 현장이 나오거든요. 그 현장은 어떻게 7개를 선정을 하게 된 건가요? 선정은 사실 이제 만화가들보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동노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작가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좀 꾸준하게 기록해온 사업장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콜트콜트라든지 네. 다른 회정 작가도 밀양 얘기를 꾸준히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얼추 글 작가들은 대강의 이제 사업장들이 좀 대부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한 이견은 없으니까 처음에 저희는 이제 노동 문제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밀양이나 강정처럼 오래 싸우고 이제 국가폭력 같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업장도 우리가 주제가 섬과 섬을 있다니까 고립돼서 오래 싸우는 곳을 넣자 이렇게 해서 유승아 쌤하고 저하고 서로 거의 뭐 이견 없이 정리가 바로 되었었죠. 네. 그래서 7개가 이제 정해지면은 7명의 만화가와 7명의 르포 작가가 이제 1대1로 한 팀이 되어서 네. 이렇게 한 투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형식인데 그 짝꿍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작대기 같은 걸로 네. 하셨나요? 저는 대타로 들어가서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 짝꿍이에요. 네. 어떤 만화를 하게 되면 가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 듣고 자기 입장이 되어보고 이래야 되니까 많이 갈 수 있는 사람, 즉 현장과 가까운 사람, 네네. 위치를 일단 중심으로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라 위치 짝대기를 해가지고 마침 강정에 그 근처에 이사간 여기 저희 용산을 주로 기획하고 대표를 이끌었던 김홍모 작가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작년 1년 전에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잘 됐다. 제발 이것은 너를 위한 작업이다. 그래가지고 홍모가 다른 일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꼭 하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밀양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밀양을 선정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 김수박 작가는 원래 집이 구미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울산 현대 취재가 가능할 거다 생각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살짝씩 의향을 물어봐서 결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걸 저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 생각하고 내가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밀양에 왜 가지고 싶으셨어요? 저는 원래 네. 이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밀양이었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갈 기회가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네. 예, 제가 옛날 기억도 좀 되짚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를 이제 해달라고 그랬죠. 이경석 작가님은 쌍용자동차 현장 어떠셨어요? 예, 제가 만화 시작할 당시에는 그 분향소가 대한문 앞에 있었는데 그 취재를 하고 며칠 지난 사이에 없어지고 네. 분향소가 뭐 철거됐다는 문자가 오고 또 다시 생겼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없어졌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철거가 뭐 경찰들이 마구 그러니까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영정 자체도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그 편안히 모실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접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거죠. 네. 철탑에 직접 올라가려고 준비하셨었어요. 아, 철탑에 직접 올라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그거 그린다고. 그 전에 철탑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네.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술병을 물고 올라가려고 봉지에다가 물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술 사가지고. 아, 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뒤에 약간 다행입니다. 네. 박혜성 작가님은 코오롱 이야기를 그리셨는데 예. 제가 사실 밀양이나 쌍용자동차나 콜트콜텍은 알고 있었는데 코오롱은 잘 몰랐었는데요. 코오롱은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아, 예. 네. 그 코오롱은 이제 그 경북 구미에 공장이 있고 네. 이제 뭐 잘 아시는 뭐 코롱 스포츠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코롱 여러 가지 뭐 화학 제품들 같은 거 주로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고요. 네. 근데 이분들께서 싸움을 시작하신 지 올해가 이제 10년째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2004년에 그 공장에서 이제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노동자들 노조 측에서는 거의 뭐 임금도 삭감을 하고 뭐 정리해고만은 막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금도 삭감하고 뭐 그쪽에서 이렇게 좀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직자들도 생기고 그렇게 다 거의 다 되어졌는데도 그런데도 거의 50명, 60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고를 했고 그 상황에서 그 해고당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렇게 잘못된 정리 해고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복직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셔서 그 이야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네. 취재하시면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예. 결혼을 하셨지? 이 성과사원 프로젝트 기간 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연재 중에 결혼했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별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마이스 작가님은 콜텍 현장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잘 몰라서요. 휴지랑 맥주랑 뭐 안주를 사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술이 금지인지 몰랐던 거예요. 술이 왜 금지예요? 그분들이 약간 서러우니까 오래 투쟁하셔서 술 한 잔 들어가시면 이제 좀 안 좋나 봐요. 하여튼 술을 마시면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실패했고 그날 처음 간 날 잤어요, 같이 이제. 그거 잔데 환경이 어땠어요? 굉장히 막 큰 파도 친 데서 자는 트럭이 계속 지나가는 데라서 1시간 잤나? 바닥이 울리고 천막에서 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바닥이 울리고 천막이 막 그 소리가 나고 근데 그 아저씨들은 계속 잘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 다음날 1인실을 가는 곳에 저랑 같이 취재를 한다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저만 있더라고요. 천막에 다 나가지고 혼자 있어서 이렇게 그냥 나왔던 게. 다 어디 가셨어요? 저 빼고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에 안 찾아갔는데 네. 저 안 온다고 욕하신다고. 빵에는 자주 갔거든요. 빵이요? 클럽 홍대에 있는 클럽 빵에 그 수요문화제에 이제 콜트콜텍 공연 하시는데 그쪽은 많이 갔는데. 네. 아, 전 감옥 갔다 좀. 오늘 우리가 그 홍대권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몇 개 썼어요. 루루랄라. 한 잔의 룰루랄라죠. 네. 그러니까 간접 홍보 잠깐 하죠, 뭐. 네. 그 루루랄라가 주로 만화가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인가요? 네, 많이 모이고 흡연도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맥주를 팔고. 네. 네. 거기에서만 파는 맥주도 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희한한 맥주들 많이 있고 뭐 대동강 맥주도 예전에 팔았었고. 네. 그 벽에 보면 만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 그렇던데. 네, 뭐 인디 만화책도 거기서 많이 팔고 있고요. 재미있는 곳입니다. 한 잔에 루루랄라. 네. 빵은 어떤 것인가요? 빵 설명하세요. 빵은 홍대에 있는 클럽인데요. 빵의 그 대표께서 이런 문화 운동을 많이 본인도 문화 활동가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콜트콜텍은 지금 한 4년째 거기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콜트콜텍 문화제를 빵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빵에 오시면 콜트콜텍 밴드와 함께 다른 이제 많은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을 이제 이번에 마영신 작가님부터. 르포만 하면 어둡고 그래서 무거워서 네. 좀 그분들 취재할 때 좀 밝은 면이 없을까 해서 취재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전혀 없더라고요. 거의. 즐거운 일이. 그런 것들 제 방향은 좀 약간 밝은 면을 좀 끄집어내려 했는데 그게 없어서 못했어요. 네, 그런 한 것들. 번밖에 안 갔으니까 없지. 아 저는 이제 이거를 박혜성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분들께서 이제 그 정리해고 투쟁을 지금 하시는 분이 14분이 남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시고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 수련회 같은 걸 가시는데 거기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랄까 분위기는 굉장히 그분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제가 보기엔 거의 이제 인생 끝까지 가실 분들만 이렇게 남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분위기는 되게 즐겁게 예, 재미있게 지내셨고요. 그런데 그니까 10년이나 이 싸움을 하시면서 이제 뭐랄까 거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긍지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그만큼의 어떤 좀 상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지금 그때는 잘 몰랐지만 네. 지금 만화를 그리고 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예. 좀 더 잘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경석 작가님은 작업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워낙에 그 쌍용 자동차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담아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됐고 저랑 같이 파트너로 글 쓰시는 분이 이창근 씨인데 그분이 이제 쌍용 자동차에서 일했던 노동자 분이셨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깊이 있는 걸 약간 좀 배제하고 좀 가장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쌍용 자동차 관련된 동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슈화되는 분향소 철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좀 충격을 줘야 된다고. 네. 충격 욕보.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보고.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승하 작가님은 이 작업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말 그대로 아까 하정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농사지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러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네. 막 투쟁하고 계실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진지하니까 할 수가 없고 네네. 밥 먹을 때 잠깐 그 시간 긴장된 순간이고 주로 이야기를 이제 잘 풀어놓으실 때가 계속 쉬지 않고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걸 쫓아다니면서 이제 짓는데 저희는 완전히 저도 양파 처음 캐봤거든요. 가서 맨날 먹기만 먹어봤지. 이게 그냥 일반 이런 논이 아니라 이렇게 쫙 논밭이 굉장히 커요.
끝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걸 계속 하다가 얘기 끝났다고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의 그 일하는 순간순간이 같이 네. 예,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하종환 선생님이나 이성은옥 작가님은 그 혹시 만화가랑 같이 협업을 해보신 적이 이전에도 있으셨나요? 그 예전에 있었어요. 아, 언제요? 벌써 한 81년도니까 그 노동 만화로 만든 임투 교재를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데뷔한 네. 사람이 그 이동수 만화가라고 네. 그때 그 작업을 처음 같이 했고요. 봄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여러 명의 만화가들이 한 꼭지씩 맡아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임투 만화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작가가 바뀔 때마다. 네.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신 그 김성희 작가님하고 재능교육. 네, 저는 가셨죠? 둘이 팀이 됐다는 걸 김성희 작가님 정말 좋아하셨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내가 그분에게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재능교육을 내가 맡은 이유는 네. 재능교육은 예전부터 만나왔던 사람들이니까 네. 뭐 새롭게 취재하지 않아도 네. 사실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만 가지고도 쓸 수 있겠다. 네. 그랬던 거라 그 김성희 작가도 재능교육 농성장에 가서 직접 거기서 자면서 네. 유명자 지부장 만나서 인터뷰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걸 제가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참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김성희 작가도 굉장히 빨리 원고 마감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우리가 상을 못 탔습니다. 그 원고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분 그 만화가 꼭 그분 모습 비슷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책이 나오기 전에 내 글 쓰기 전에 그 만화를 먼저 봤어요. 네. 그 유명자 지부장이 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를 그렸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투쟁 다음에 그 투쟁 이야기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자 지부장 개인이 학습지 교사가 돼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정말 소박하고 실감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어지는 걸 제가 네. 투쟁 과정 이야기를 최근까지 담았습니다. 네. 근데 재능교육 투쟁은 좀 장기 투쟁 중에는 드물게 내부의 갈등이 외부에 표출된 사건이어서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때문에 한참 고민하느라고 사실 원고가 늦었습니다. 네. 이선옥 작가님은 마영신 작가님 원고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상금을 못하게 해가지고 저는 제일 미안한 네. 짝꿍이라서 네. 통틀어서 1등 마감을 마영신 작가가 했는데 네. 저 때문에 상금을 못 타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그 다른 할 말이 작가분들은 없습니다. 마영신 작가님 만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네. 칭찬 위주로 해드리려고. 근데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재미있었고요. 네네.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이 이제 4분 계신데 네. 그분들의 인터뷰가 이제 한 분당 2면씩 해서 총 8페이지로 나오고. 네. 근데 그 외에 그분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투쟁을 이제 음악으로 투쟁 공연 같은 걸 하시면서 네. 투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되게 연출이 좀 재미있어요. 뭔가 그분들이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약간 좀 어색하시기도 하고 좀 실수 같은 것도 있으시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소소한 감정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막상 이제 본인의 인터뷰를 하시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거운 얘기가 되시는 거죠. 되게 힘들게 싸우고 계시고 막 좀 이렇게 집안 가정에서도 좀 되게 좀 안 좋게 모으는 그런 그래서 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무겁게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가볍지는 않지만 이게 이분들이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런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모습 속에 숨어지는 그런 아픔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네. 마영신 작가님 지금 음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책 처음 보고 칭찬을 풀테크 음미하고 계세요. 해고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아마 책 나오고 제일 처음 보여드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냐 막
되게 하여튼 그걸 들으니까 저희 네. 기쁘고 보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영석 작가는 혹시 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팝툰이라는 폐간된 만화 잡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전원교향곡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신 분인데 저는 그 만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엽기적이다 막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그 섬과 섬을 있다의 쌍차는 되게 대한문화회 분향소가 수십 번 철거당하고 수십 번 다시 이제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거길 막 치러 오면 그 분향소 비품들이 있어요. 촛대, 향로, 막 영정 이런 걸 막 박스에 담아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어디 피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가면 또 설치하고 이걸 수십 번 한 건데 네. 항상 우리는 그걸 피신시켜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그 피신 당해야 하는 그 영정이나 그 소품들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야 이런 색다른 시선이 있구나. 더 이상 설명하면 스포일러고 그래서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도 안 듣네 내 얘기를. 딴청들 다 피우고 있어요. 아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금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섬과 섬을 있다의 그 편집자가 오셨습니다. 정회엽 편집자님께서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시켜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워낙 많은 저자분들을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쏟는 그 애정이나 이런 게 저는 한 n분의 1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력은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4배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14배만큼 더 알차고 찔리네 괜히. 값진 가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이 작업을 함께 했던 게 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가장 속썩인 작가가 누구냐, 가장 마감 늦게 한 사람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본인이시군요. 예. 그래서 물어보길 꺼려 하실 거예요. 딱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섬과 섬을 있다는 이 책 한 권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기획의 취지는 네. 섬이 계속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지금 담지 못했지만 계속 싸우고 있는 현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섬을 다 이을 때까지 계속 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그런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 동력, 네. 뭐 은유에서 얘기하면은 뭐 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섬과 섬을 있다의 첫 권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네. 그 힘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네. 섬과 섬을 있다의 두 번째 권도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북콘서트나 그런 어떤 홍보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아, 지금 6월 23일에요. 네. 그 홍대 입구에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라고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 CY 시어터라고 있는데요. 그 6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북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한 신청은 지금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 두 인터넷 서점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 투게더 뭐죠? TO GTHER인가요? 네, 네, 네. 네, 투게더 골뱅이 한이북 HANIBOK 한이북.co.kr 이쪽으로 메일을 통해서 네, 네. 제가 이 콘서트에 가고 싶다, 몇 명이 함께 갈 거다, 네. 이런 연락처와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그걸 통해서 그 세 가지 창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북콘서트에서는 작가님들하고 어떤 뭐 대담 뭐 공연도 있나요? 이게 공연진이 혹시 그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윤영배 씨라고 모르시네요, 표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듣보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호민 작가도 여기 출연자들이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그동안. 윤영배, 꽃다지, 그리고 우리 콜트콜텍 밴드 있어요. 콜밴이라고. 그리고 그 와락, 그 쌍용자동차, 네. 예, 그 치유센터 와락의 아이들이 난타 공연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공연들이 준비돼 있고, 그 하이라이트는 우리 14분의 이 작가분들이 네. 뭔가를 보여주시겠죠? 댄스 뭐 이런 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화로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북콘서트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작가님 유승아 작가님하고 이선옥 작가님 계시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어색한 사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아 작가님. 여기 아까 잠깐 이제 회우 씨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10년씩 일을 한 이제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생이 몇 년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싸움에 들어간 인생이 책이 결코 이게 두껍지가 않고 비싸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다 담아내고 있고 저는 이 책의 부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부제만으로도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연정 작가랑 우리 혜성 작가가 말을 이제 똑같이 제목을 10년이라고 붙였다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네. 그 두 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고 여기 싸움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좀 알았으면 그 시작도 못했을 그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한 책 한 권으로 담아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도라도 해보고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작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열심히 우리가 작업한 만큼 읽어주시는 때도 좀 마음들이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이선호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섬과 섬을 있다는 일단 르뽀와 만화를 같이 이제 동시에 기록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도한 일인 것 같고 장기투쟁 사업장의 얘기를 한 곳에 다 담은 것도 저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출발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물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왔으면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작해서 1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그 1년 동안 우리가 기록한 곳이 하나도 해결되거나 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농담처럼 처음에는 이거 이러다가 마감 못한 새 끝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 중에서 쌍차가 사실 5년째인데 막내예요. 기한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기한 때문에 사실은 이 작업장을 선정할 때 4년, 5년도 사실은 긴 세월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성기업이나 KEC, 한진, 그다음에 다시 또 싸움을 시작한 기룡, 그다음에 KT, 전북고속 이런 곳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섬2까지 작업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책을 많이 사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는 글작가들 진행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그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글작가들은 이 작업의 형태를 너무 좋아했어요. 원고료를 우리가 현장 이야기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돈을 받고 더군다나 원고료와 취재비를 받고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은 너무 꿈만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록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깨우쳤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책을 많이 사주셔서 섬과 섬을 계속 이어가지고 나중에는 섬이 없도록, 우리 안에 섬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섬과 섬을 잇다라는 만화책을 만드신 유승아, 이경석, 박혜성, 마영신, 이선옥 작가님과 그리고 편집자 정회엽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물과 선물이 있다 외치면서 오늘 방송 끝내죠. 네. 유치원생처럼 따라해 주세요. 시작. 선물과 선물이 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